앞에서 로렌츠의 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로렌츠의 힘은 전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력과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력의 합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함께 있는 어떤 공간에 전하를 띤 입자가 들어가면 로렌츠 힘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전기장과 전하의 곱으로 표현되는 전기력 텀, 그 다음에 전하량과 그 전하의 속도, 그리고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텀이 있다고 그랬죠. 그 텀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외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균일한 자기장 안에 전하를 띤 입자가 들어갔을 때 그 전하를 띤 입자는 어떤 운동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위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기장이 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지금 윗방향을 향하는 방향으로 전하를 띤 입자가 진입했다고 생각합시다.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이제 전하 Q라고 하고, 이 전하는 양전하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전하를 띤 입자가 이와 같이 가는데, 우리가 요거를 방향을 정하겠어요. 요 방향을 Y 방향이라고 하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X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Z 방향은 어느 쪽이 되냐면 오른쪽을 향하는 게 Z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자기력은 어떻게 된다? Q, V 크로스 B로 돼서 외적으로 표현되니까 조금 전에 계산했던 방식으로 V가 지금 Y 방향을 가리키죠. 그래서 V0의 Y hat, Y 방향의 단위 벡터죠. 그 다음에는 B0의 X hat, 그것의 외적으로 표현돼요. 그러면은 X 크로스 Y가 Z라고 그랬어요. 그럼 Y 크로스 X는 뭐예요? 그렇죠. 외적은 두 개의 자리를 바꾸면은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Y 크로스 X는 마이너스 Z 햇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은 마이너스 Z 햇으로 표현되고, 앞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써주면 되죠. Q, V0, B0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Z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란 얘기예요? 왼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하얀색 화살표로 그은 게 바로 왼쪽을 가리키는 자기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을 때, 만약에 어떤 입자가 이 자기장 내부로 위를 향하는 방향으로 진입했다고 하면 힘을 어느 쪽으로 받는다? 왼쪽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받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자기력이 아까 말한 것 같이 외적이기 때문에 자기장하고 전하의 속도, 방향하고 모두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크기는 항상 Q, V0, B0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균일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균일한 자기장이라 이 자기력의 크기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B 필드하고 V 속도 V하고도 동시에 수직이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 저 전하가 자기장 내부에서, 균일한 자기장 내부에서 등속력 상태의 원운동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 1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운동을 할 때에는 구심력하고 원심력이 서로 이와 같이 같은 값을 가져야지 등속력 원운동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자기력, 원심력,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 원운동을 할 때 원운동의 반지름이 이와 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QB분의 MV로 표현되네요. 크기가. 저기 앞에서 우리가 요거를 B0, V0로 썼으니까 이와 같이 써줄까요? 그러면 원운동을 해요. 원운동을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R의 값이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는 주기를 생각하자. 주기를 대문자 T라고 쓰면 그건 뭐예요?
한 바퀴 도는데 이 한 바퀴가 뭐예요? 반지름이 r이니까 한 바퀴는 2파이 r이 원주가 되죠. 그것을 뭘로 돌아요? 그렇죠. 등속력 V0로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주기가 되죠. 그걸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면 R에다가 요 값을 넣고 그거를 V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분자에 V0가 있고 여기는 분모에 V0가 있기 때문에 약분이 돼요. 그래서 요것만 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2파이m 나누기 QB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력하고 속력에 무관한 주기를 넣는다. 주기가 속력에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뭐하고도 무관해요? 예, 속력에만 무관한 게 아니라 반지름에도 무관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이 더 작은 요런 반지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는 같습니다. 그죠? 그게 어떤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균일한 자기장 내에 있는 전하의 운동의 특징이에요. 원운동을 하는데 그 원운동의 주기가 반지름하고도 상관없고 도는 속력하고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균일한 자기장 안에서 움직이는 전하는 어떤 운동을 한다? 등속력 원운동을 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등속력 원운동 하면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R분의 mv제곱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R분의 mv제곱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구심력하고 원심력이 같은 크기를 갖고 방향이 반대일 때, 그죠? 등속력 원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다? 이 원운동을 하게 하는 반지름이다. 그죠? 예, 궤도의 반지름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원궤도의 주기가, 원운동을 하는 주기가 어떻다? QB분의 2파이입니다. M은 질량.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운동의 주기는 반지름하고도 무관, 속력하고도 무관하다 한 것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우리가 균일한 자기장 안에서 대전된 입자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는 걸 배웠습니다. 등속력 원운동을 한다는 걸 배웠죠. 그러면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재미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도 선택기와 질량 분석기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아까 그렸던 그림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근데 여기 뭐가 추가되었느냐? 이와 같이 평행판 축전기 같은 것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행판 축전기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뭘 만들어요? 이쪽에 양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쪽에 음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은 전기장이 이 축전기 안에서 균일한 전기장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균일한 전기장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방향을 우리가 Z방향이라고 합시다. 자, 노란색으로 우리가 화살표를 열심히 그려놨어요. 이 화살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장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장 B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방향은 X방향입니다. X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양이온 Q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소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거기서 양이온을 막 만들어내요. 양이온을 막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은 양이온들이 막 나오겠죠. 그때 여기 이제 작은 슬릿을 놨다고 치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그죠? 양이온들만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양이온들이 이렇게 쭉 진입을 했는데 이 양이온은 뭘 받아요, 이제? 그렇죠. 로렌츠의 힘을 받습니다. 로렌츠의 힘을 받죠. 전기장도 있고 자기장도 있어서 로렌츠의 힘을 받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전기장은 Z축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E의 Z 햇 방향이고, 속도는 지금 윗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윗방향은 지금 Y축 방향을 향한다고 그랬으니까 V의 Y 햇으로 표현되고요.
자, 자기장 B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여기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지금 X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BX 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적을 계산해 보면요. Y 크로스 X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Z 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렇죠? 그래서 QE 빼기 QVB 전체 괄호의 Z의 방향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 지금 여기 딱 Y축 방향으로 진입한 이 입자가 여기 들어갔을 때 힘을 받지 않고 그냥 직진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요게 0이 되게 하는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렌츠 힘이 0벡터가 되게 하는 그 조건을 보면 QE equal QVB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 V가 B분의 E가 되는 상황에서 직진한다는 거예요. 직진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렇죠. 자기장과 전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로렌츠 힘이 없어지는, 상쇄되는 그 상황이 바로 V equal B분의 E라는 값을 만족할 때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들이 여러 가지 속도로 여기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요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 속도의 양이온만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V가 B분의 E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으로 휘어버리고, 알겠죠? 그거보다 큰 녀석은 왼쪽으로 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여기를 직진해서 지나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속도 선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은 균일한 전기장과 균일한 자기장을 직각으로 배치하는 것만으로 재미있게도 이온이 여기를 직진해서 통과하는 것을 특정한 속도만 되게 조절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조절하면 돼요? 그렇죠. 전기장의 크기하고 자기장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함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속력만을 갖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나가게 하는 어떤 전하를 띤 입자가, 대전 입자가 특정한 속력을 갖게 만들게 하려면 거기에 맞게 직각으로 분포하는 자기장과 전기장의 그 세기들을 조절하면 내가 원하는 속력인 이온만 또는 대전된 입자만 여기로 지나가서 직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속도 선택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속도 선택기를 지나서 직진해서 쭉 갔다고 쳐보세요. 갔다고 쳤는데 지금 요 판 위쪽이 지금 다시 자기장이 있는 어떤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진입했는데 자기장을 받으면 아까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Y축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그렇죠? 들어가는 거는 여기 보는 것 같이 X방향이에요. X방향이면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느 쪽으로 돌아요? 이쪽으로 돌아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겠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벽에 가서 들이받게 되겠죠. 충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요 전하를 띤 입자가 와서 들이받으면 여기에 어떤 빛이 나게 하는 그런 물질을 발라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여기다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이 구멍으로부터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당연히 전체가 지름인 반원을 그리고 여기 와서 들이받은 셈이니까 우리가 요거 전체를 하면 그 절반이 바로 원궤도의 반 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공식에 따르면 지금 여기 있는 자기장이 B1의 X 햇이라고 한다면 아시겠죠? 여기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그러면 여기는 B1이라고 썼고 여기는 B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하고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저렇게 돼서 이와 같이 된 거 이제 아까 배웠던 거죠.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원 운동을 하는데, 등속력 원 운동을 하는데 그 공식이 이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 B1이라는 세기를 갖는
자기장일 경우에 이와 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V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속도 선택기를 지나고 나면 B분의 2라고 그랬죠. 그렇죠? B분의 2를 여기다 딱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여기가 B분의 2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B1은 여기서의 자기장이고요. 여기서 이 B는 여기 속도 선택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면 R을 측정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그 대전입자의 전하량분의 그 대전입자의 질량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Q분의 M이 뭐다? 그렇죠. 2분의 R B1 곱하기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R은 우리가 측정해서 얻은 값이고요. 나머지도 우리가 처음에 실험할 때 선택해 준 값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그 대전시킨 저기서 이제 양이온이라고 그랬는데 양이온의 전하량을 내가 안다면 그렇죠? 안다면 그 이온의 질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질량 분석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질량 분석기. 내가 어떤 이온 또는 분자가 있는데 분자도 전하를 띠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자의 전하를 띠게 만들면 그 분자가 속도 선택기를 지나고 여기 있는 질량 분석기를 지나면 그렇죠.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가지게 될 테니까 전하량 알고 그 외에 전기장의 색이 자기장의 색이 각각 두 개죠. 이쪽은 B1이고 저쪽은 B예요. 그렇죠?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Q분의 M이라는 값을 알게 되는데 결국은 Q를 이쪽으로 옮기면 질량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자들의 질량을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진입시킨 경우에 그죠? 우리가 등속력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충돌하게 되면 반원을 그리고 끝나는 거니까 그로부터 우리가 질량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질량 분석기의 원리 간단하죠? 우리가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대전된 입자가 그죠? 원운동을 한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와 같이 간단하게 질량 분석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을 잘 이해하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물건들을 발명해낼 수 있겠죠. 질량 분석기를 발명함으로 해서 우리가 물리나 화학에서 매우 많이 쓰게 됐습니다. 여러 종류의 분자를 우리가 합성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어디서부터 추출했을 때 그 녀석이 가지는 질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바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질량을 분석해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탄소 60개가 모여서 C60라는 분자를 이루는데 이 C6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축구공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오각형이 12개, 육각형이 20개로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여러분들 아는 축구공 모양인데 60개의 탄소 원자가 모여가지고 축구공 모양을 이루는데 그 축구공을 예를 들어서 전자를 빼앗아요. 그러면 플러스 1가가 되겠죠. 그것들을 여기에 아까 보는 것 같이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쐈어요. 쏴가지고 지금 말한 것 같이 자기장하고 전기장의 세기를 적당히 조절하면 특정한 속도로 진입하죠. 특정한 속도로 진입해서 여기서 반원 운동을 하고 나서 여기 그죠? 충돌을 하면 빛이 날 테니까 빛이 나는 위치하고 처음에 구멍하고의 거리를 재면 그 절반이 반지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부터 뭘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C60의 질량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알아요? 전자 하나 빠졌는데 C60는 훨씬 더 많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 빠지나 들어가나 질량은 거의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의 양이온 상태로 되어 있는 질량을 알면 사실 중성 상태의 C6의 질량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거의
800분의 1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60배를 하면은 엄청나게 그죠? 전자가 차지하는 질량 비중이 작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의 질량을 이 방법으로 측정하면 저절로 요거의 질량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분자들에 대해서 또는 원자들을 가지고 이온화 시킨 상태에서 이 방식을 이용하면 그 원자나 분자들의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개념을 이와 같은데 적용해 가지고 화학과 물리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발견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